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덴버 대 인디애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덴버는 경기 내내 발렌슈나스와의 빅맨 대결에서 우위를 전한 요키치를 앞세워 난적 듀오를 제압했다. 오클라호마와 미네소타가 치고 나갔고 클리퍼스의 추격이 있는 서부 컨퍼런스인데 디펜딩 챔피언답게 안정적인 승률 관리를 하며 선두 등극을 노리고 있다. 머레이와 포터 주니어 등 기복을 보이던 이 옵션들이 살아났고 벤치 경쟁력도 탄탄하다. 인디애나는 애틀 원정에서 기분 좋은 대승을 거뒀다. 타이레스 할리버튼이 부상을 당하며 2주 이상 결장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시즌 중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는데 쉽지 않은 상대를 제압했다. 터너와 스미스, 토핀 등 프론트코트 자원들이 리바운드를 7개 이상 잡아내며 제공권을 장악했고 팀 3점 성공률이 60%를 넘었다. 필드와 브라운 등 베테랑들도 꾸준하다. 덴버의 승리를 본다. 인디애나는 에이스인 할리버튼의 이탈에도의 틀랜타를 잡으며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터너와 스미스 등이 리바운드 싸움을 어느 정도 해준 게 원인이었는데 요키치 상대로는 그런 경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매치업을 경기 내내 박살낼 슈퍼에이스 요키치가 있고 머레이와 포터가 뒤를 지원할 덴버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마이애미 대 샬럿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마이애미는 올랜도 전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승리했다. 한 점 차로 뒤진 상황에서 터진 아데바요의 결승 득점이 결정적이었는데 상대의 공격 시도를 막아내며 자유투를 모두 성공한 하이스미스의 클러치 활약도 좋았다. 버틀러의 결장이 길어지는 상황이지만 꾸준히 6할 근처의 승률을 유지하며 4위 경쟁을 하고 있다. 파케스 주니어와 마틴 등 스윙맨진이 버틀러의 공백을 메우는 최근이다. 샬럿은 세난 원정에서 대패하고 마이애미를 만난다. 부상 여파로 한 달 이상을 빠졌던 라멜로 볼이 복귀 전에 나서 27분 동안 28점을 터뜨렸지만 다른 선수들이 부진했다. 팀 3점 성공률은 20%대에 머물렀고 브리지스도 야투 난조에 시달렸다. 헤이워드의 결장 속에 팀의 안정감이 확실하게 줄었다. 마이애미의 승리를 본다. 버틀러와 라우리 등 베테랑 올스타 듀오의 공백은 아쉽지만 파케스 주니어와 하이스미스 등이 잘해주며 전력 공백이 느껴지지 않고 있다. 또 샬럿은 라멜로 볼의 복귀에도 최악의 경기를 하며 떠난 원정 연전이라는 부담이 크다. 아데바요가 골밑을 장악할 마이애미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미러키 대 세크라멘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미러키는 골수전 이후 백투백이지만 홈 연전이기에 굳이 선수들의 체력 관리차 결장을 시키지 않을 것이다. 미들턴이 백투백에도 뛸 몸 상태고 릴라드도 본인을 피곤하게 하던 개인적 사유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기에 정상적인 플레잉 타임을 소화할 수 있다. 보스턴을 넘어서기 위해 1승 1승이 중요하기에 초반부터 쿤보를 앞세워 페인트존 공략에 나설 것이다. 세크는 필라 원정에서 예상 외의 완패를 당했다. 엠비드가 빠진 필라를 잡고 연승을 이어가 클리퍼스를 압박하려 했지만 주전 구간이 너무 부진했다. 팍스가 야투 성공률 33%에 그친 경기였는데 반지와 두아르테는 주전으로 해준 것이 없었다. 몽크의 외곽포 부진도 패배의 원인이었다. 미러키의 승리를 본다. 세크는 리그 최고의 스피드를 자랑하는 팍스가 수비가 약한 릴라드와 비즐리 등을 매치업으로 맞아 30득점 경기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보니스가 쿤보와 로페즈, 포르티스 등 피지컬을 앞세운 수비를 할 홈팀 빅맨진을 넘기 어렵다. 페인트존 득점 우위를 가져갈 미러키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미네소타 대 LA 클리퍼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미네소타는 포틀랜드를 잡고 오클라호마와 치열한 선두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오클과 덴버, 클리퍼스 등이 확실한 상승세인 것과 달리 최근 다소 기복이 있다. 포틀 상대로 승리하긴 했지만 에드워즈가 9점에 그쳤고 콜리와 앤더슨 등 베테랑의 득점이 줄었다. 다행인 건 타운스가 커리어 최고의 활약을 한다는 것과 고베어의 골밑 존재감이 크다는 점이다. 클리퍼스는 멤피스 원정을 무난히 승리하고 서부 1위 추격을 이어갔다. 최근 팀과 3년 연장 계약에 성공한 레너드가 29분과 22점을 기록했고 폴 조지는 3점슛 7개 포함 37득점으로 상대 매치업을 폭격했다. 웨스트브룩과 파웰,
커피와 타이스 등 벤치 전력과 분위기도 리그 최고 수준이기에 오클과 덴버 등 앞서가는 팀들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다. 클리퍼스의 승리를 본다. 미네소타는 타운스와 고베어의 투빅을 앞세워 클리퍼스 슬래셔들의 골밑 침투를 막아내려 할 것이다. 그러나 클리퍼스의 폴 조지와 하든, 웨스트브룩 등은 스위치를 통해 만들어질 빅맨과의 1대1에 매우 강하다. 레너드의 안정적인 공수 조율도 있을 클리퍼스가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포틀랜드 대 피닉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포틀은 미네소타 원정에서 전반에 이미 20점 차 리드를 허용하며 완패했다. 오클라호마 상대로 역대 최다인 62점 차 패배를 당한 이후 나선 백투백 일정이었는데 서부 우승을 노리는 미네에도 무너졌다. 역대 최악의 필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는 스콧 핸더슨이 전혀 경기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그랜트도 집중 견제에 고전 중이다. 피닉스는 레이커스 원정에서 경기 내내 상대를 압도하며 승리했다. 이번 시즌 최고의 경기를 한 브래들리 빌이 3점슛 8개 포함 37득점을 기록하며 상대 수비 코트를 맹폭했고 부커도 30득점 경기를 했다. 듀란트는 공수 모두에서 넓은 영향력을 보였는데 점차 팀이 궤도에 오르는 것으로 보인다. 부진하던 너키치가 골밑에서 분전한 점도 인상적이었다. 피닉스의 승리를 본다. 포틀은 카마라와 레스, 머레이 등 타 팀이었다면 가비지 타임에 나올 선수들이 20분 이상을 뛰는 등 로스터가 너무 약하다. 사이먼스와 그랜트가 경기당 20점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긴 하지만 피닉스에 비해 전력이 너무 떨어진다. 빌이 부활했고 듀란트와 부커가 공격을 이끌 피닉스가 무난히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